자, 이제 드디어 어려운 문제를 좀 풀 건데, 등가속 운동의 해석이라고 써있죠? 자, 일단 뭐 운동의 표현 뭐 이렇게 나와. 자, 여기서 이제 너네가 제일 머리에 박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거의 대부분의 심화 문제는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야. 그 제한적인 조건에서 너네가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제일 너희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첫 번째, 가속도입니다. 이 가속도를 빨리 어떻게든 뽑아내야 돼. 그 문제 유형마다 다른데, 가속 A와 B의 물체 두 개를 줘요. 일반적인 문제는 A와 B의 가속도의 B가 몇 대 몇이다. 요렇게 주면 그 가속도의 비율만 아는 거지, 실제 가속도는 니들이 모르잖아. 그걸 구하라는 거야. 근데 가속도를 구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두 가지. 너네 가속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니? 그래, 요걸 생각해야 된다고.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응?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로 무조건 생각해야 돼. 이게 뭐 심화 문제에서 다 이렇게 풀어요. 대신 얘 뜻은 뭘 또 얘기하는 줄 아냐?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 변화인데, 그 시간 변화다. 가속도의 기준은 1초예요. 그래서 1초당 속도 변화량, 이렇게 해도 가속도입니다. 왜? 1초에 만약에 3m/s 변했대. 그러면 2초 때는 6m/s 변한 거고, 10초 만에는 30m/s 변한 거 아니야? 결국은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인데, 이걸 텍스트로 외우세요. 1초에 몇 m/s 변했냐? 요게 가속도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자, 근데 가속도를 뽑아낸 다음에는 거의 두 번째, 이걸로 문제를 다 풉니다. 가속도를 뽑아낼 때 속도 변화를 뽑아야 되거든. 근데 당연히 처음 속도랑 마지막 속도를 잘 안 줘요. 그거 주면 문제 다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 뽑아낼 때는 평균 속력을 제발 많이 이용해야 돼요. 자,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결국 뭐분의 뭐로 구하는 거냐?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간 이동 거리죠? 이게 이제 평균 속력이야. 대신 너희 등가속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의 정의가 뭐였냐? 등가속 운동의 평균 속력의 정의는 중간 속력. 중간 속력입니다. 이거 머리에 박으세요, 이거. 등가속 운동밖에 안 나옵니다. 물리 1은. 물리 2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로 구할 수도 있고, 중간 속력이구나. 대신 여기서 이제 마지막 팁. 이걸 구해야 되는데 웬만한 문제에서는 얘를 안 줘요. 이건 중간 속력으로 구하게끔 줘. 얘를 안 줘. 그러면 니들은 이 관계에서 뽑아야 돼요.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 그 다음 전체 거리죠. 근데 전체 시간이라는 게 VT 그래프를 딱 그린다면, 등가속 운동이면 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처음 속력이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VT 그래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몇 초인지 몰라요. 얘가 몇 분인지 몰라. 대신 델타 T의 의미는 요 시간이잖아. 요게 지금 전체 시간이라고. 결론은 이거 다시 쓰면 델타 T분의 거리야. 오케이? 그러면 요걸 요렇게 바꾸는 걸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오케이? 델타 T에 대한 식으로 풀으라는 거야. 평균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맞지? 그럼 봐봐. 이걸 왜 뽑아냈냐면 이 개념을 여기다가 넣으라고요. 델타 T분의 델타 V가 가속도라며. 근데 델타 T를 안 주는 문제 유형이 많아. 시간을 안 준단 말이야. 여기서 문제, 시간을 안 줄 때 웬만하면, 자, 모든 문제는 아니야. 웬만하면 니들이 임의의 시간을 정하면 안 돼요. T초, 2T초 이거 잡는 순간 잘 안 풀려. 그래서 T라는 임의의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그 T에 대한 관점을 속력분의 거리에 대한 걸로 바꾸라고. 그래야 문제 풀 때 훨씬 빠르게 풉니다. 나머지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거다.
웬만하게 어려운 문제는 항상 가속도 뽑아내고 평균 속력 뽑으면 거의 문제 풀려요. 가속도, 평균 속력. 대신 가속도에 대한 관점이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델타 t를 안 준단 말이야. 그럼 델타 t에 대한 관점을 평균 속력에 대한 관점에서 속력분의 거리로 바꿔서 대입하면 가속도가 풀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그래프는 이제 알아서 잘 그릴 거니까 넘겨서 1번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실전이다. 풀어보세요 한번.
됐냐? 요 정도면 풀었어야 돼. 자, 봅시다 한번. 자,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조금씩 문제 유형이 어렵습니다, 이게. 당연히 주관지에 있는 문제보다 좀 어려워요. 자, 일단 볼게 한번.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자동차 A와 B가 각각 나란하게 V와 4V의 속력으로 기준선 P를 통과한 후에 각각 등가속에서 V1, V2의 속력으로 기준선 Q에 동시 도달. 자, 근데 이건 내가 많이 얘기했어. P를 동시에 통과한 다음에 Q에 동시 도달이래. 이 문제가 동시 통과, 동시 도착이에요. 내가 이러면 뭐라 그랬냐? 무조건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 L만큼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 평균 속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니네 문제 풀 때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하면은 평균 속력이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야, 그러면은 그래프 한 개 그리면 끝난다, 이건. 일단 문제에서 알려준 게 A가 V부터 출발했다. 그럼 V 접어. B는 4V로 출발했어. 그럼 4V 접어. 근데 문제가 하나 줬어요. 하나. 예, A가 B의 가속도의 크기가 2배래. 그럼 묻지도 따지지 말고 얘가 2A고 얘는 A예요. 오케이? 근데 평균 속력이 같다. 그럼 잘 봐봐. A가 여기부터 출발이야. 그럼 이 새끼가 빨라지겠지. 근데 얘가 빨라져 봐. 그럼 평균 속력이 같을 수가 없지. 그 다음 문제에서 이미 줬어요.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래. 그러면 당연히 A가 빨라지는 가속도, 양의 기울기 값을 가져야 되고, 요게 2A야. A의 그래프. 그럼 B는 내려가야지. 근데 내려가는 기울기 값이 얘보단 작아야 됩니다. 요리되지 않겠냐? 맞지? 기울기의 B가 2대 1이니까. 야, 근데 너네 평균 속력이 같다며. 그럼 평균 속력은 이 점 말고 어디가 있겠냐? 교점이 하나 나와, 하나. 이게 그럼 평균 속력이야, 이게. 그럼 봐봐. 이건 이제 과학이 아니라 수학이에요, 수학. 여기가 같은 평균 속력이야. 근데 기울기가 2대 1이라며. 야, 그럼 이 새끼들 산수 못하냐, 니네? 1차 함수? X축이 똑같아. 근데 Y축의 B가 2대 1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기울기가 2대 1이지. 이거는 알아야지. 그럼 얘가 4고 얘가 1이니까 얘 몇 V 돼야 돼? 3V 돼야죠. 그래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죠. 됐니? 그럼 봐봐. 이제 나처럼 해. 얘가 처음 속력이 V라며. 얘는 처음 속력이 4V라며. 근데 평균 속력이 둘 다 얼마라고? 3V. 자, 항상 이제부터 평균 속력은 중간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은 중간 속력이야. 그럼 문제 끝이야. 얘도 3V고 얘도 3V가 평균이야. 중간이야. 봐. 얼마 변했어? 2V 변했지? 그럼 마지막에도 2V 변해야죠. 그럼 문제가 끝난 거야, 이 새끼들아. 여기 얼마 변했냐? V 변했지? 마이너스 V.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V 변하면 되겠네. 이게 답이에요. 자, 다음. 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 시간이라는 걸 니들 멋대로 t를 대입하지 말라고. 응? 시간이라는 거는 결국 평균 속력과 연계하라니까. 평균 속력일 때 구하는 방법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야. 그러면 얘 바꾸라니까, 이렇게. 따라서 전체 시간은 평균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게 평균 속력도 알고 거리도 알잖아? 평균 속력이 얼마라고? 3V. 거리가 얼마라고? L. 이게 초야. 이게 시간이라니까?
이게 무슨 시간이야? 그러면 이 새끼들아, 여기 정도 되겠죠. 이게 3V분의 L초입니다. 됐어? 자, 여기서 두 번째, 이거 내가 분명히 수업할 되겠다. 평균의 정의는 Y축의 중앙값이기도 하지만 X축의 중앙값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잘 외워 이제. 평균 속력일 때의 값은 Y축의 중앙값이기도 하지만 X축의 중앙값이기도 하다고. 그럼 얘 절반이니까 6V분의 L초가 되겠지, 새끼들아. 맞죠? 기억 보여봅시다. B의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맞죠? B는 운동 방향이 오른쪽일 때 속도가 감소하잖아. 무조건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입니다. 님 보기 V1은 2분의 5 V2이다. V1이 5V, V2가 2V잖아. 맞죠? 그럼 디귿 보기 A가 P를 통과한 순간부터 A와 B의 속력이 같아질 때까지야. 야, 속력이 같은 유일한 시점이 언제라고? 3V라고. 3V. 그러면 그때 시간 구하라는 거죠. 6V분의 1초요. 디귿 보기 틀렸습니다. 답이 기억 니은. 풀겠어? 봐봐. 내가 뭐 다른 스킬을 썼냐? 자, 이게 물리의 가장 큰 어려움과 동시에 쉬움이에요. 스킬이라는 게 없어요, 물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심한 문제를 몇 번 해석하다 보면은, 이거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아까 잡아준 거야. 거의 대부분 문제는 가속도 구해야 되고 평균 속력 구해야 돼요. 이것도 평균 속력 구하면 문제는 끝나버린 거야, 그냥. 그래프 한 개만 그리면 끝. 됐어. 자, 넘깁시다. 2번. 잘 생각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이게 당연히 아까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점점점 조금씩 어려워질 거야. 잘 생각해서 풀어. 또 쉽지 않지?
계속 이제부터 요런 유형이에요. 자, 풀어봅시다, 한번. 자, 아까 얘기한 거를 잘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은 문제에서 알려준 게 빗면 상황인데 빗면이 두 번 다른 빗면이에요. 그러면 여기 빗면 가속도와 여기 빗면 가속도가 다르겠지. 몰라 나도. 자, 그런데 유일하게 알려준 자료 몇 개 봅시다. 자, 처음 일단 정지네. 자, 정지부터 쭈르륵 내려가서 여기까지 도착할 거야. 그럼 여기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 도착할 건데 거리를 줬습니다. 너네는 아마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문제 수준에서는 거리를 많이 줘요. 거리를 응용하라는 거야. 거리를 뭘 어떻게 응용해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 이거밖에 없어. 시간을 구하는 방법은 평균 속력분의 거리예요. 봐라. P에서 Q까지 이걸 대놓고 줬어. 이걸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새끼들아. 그럼 P에서 Q까지. 자, 평균 속력의 뜻이 뭐다? 등가속 운동할 땐 평균 속력은 중간 속력이라고, 제발. 처음 속력이 0이야. 마지막이 얼마야? 이거 끝난 거야, 그냥. Q에서는 2V예요, 그냥. 자, 그러면은 쌤, 시간이 얼만데요? T초예요? T초 잡지 말라고. 시간은 평균 속력분의 거리야. 그럼 여기에 시간은 평균 속력분의 거리라니까. 이해되니? V의 평균 속력으로 L만큼 가잖아. 그거라고. 자, 이 문제의 특징은 이거예요. 이걸 안 줬어. 이걸 주면 이건 쉽지. 근데 대놓고 이걸 준 거야. 이유가 있죠. 야, P에서 R까지는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다. 그때 2V래. 다시 평균 속력이 나왔어? 그럼 평균 속력을 시간으로 뽑아낼 수 있다니까? 그럼 시간이 몇 분의 몇이야? 평균 속력분의 전체 거리라고. 전체 거리를 줬잖아요. L과 2L이라고. 그럼 문제 끝났어. 이건 무슨 시간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시간이야. 근데 P에서 Q까지만 이미 이 시간 걸렸어. 그럼 여기 시간이 몇 초냐? 2V분의 L초네. 맞지? 그래,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가 될 거 아니냐고. 전체 시간. 맞지? 그럼 우리가 뭘 구한 거야? 거꾸로 구했네? 시간 구했네? 그럼 평균 속력 구할 수 있잖아.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럼 시간은 평균 속력분의 거리야. 그럼 결국은 시간이 지금 2V분의 L초 걸렸다고. 근데 거리 얼마큼 간 거야? 이 구간 거리만 간 거잖아. 2L 약분되니까 4분. 평균이 4V야. 정우야, 지금 눈 감을 때가 아니야, 임마. 평균이 4V야. 평균의 뜻이 뭐다? 마지막 얼마야? 쉽죠? 식이 없어요. 심화 문제에 오히려 식이 없어. 요런 식으로 풀면 문제 끝난 거야. 자, 그러면 보기 봅시다. 기억 보기. Q에서 R까지 평균 속력 4V. 맞아요. Q에서 R까지 4V. 니은 보기. R에서의 속력 6V. 맞네? 디귿 보기. Q에서 R까지 물체 가속도 그래. 드디어 나왔다. Q에서 R까지. 여기야. 가속도. 가속도 어떻게 하라고? 항상 이렇게 풀라고요. 델타 T분의 델타 V. 그럼 얘 델타 T가 얼마냐? 시간이잖아. 지금 몇 초 걸렸대?
Q에서 R까지 구했잖아 니들이. 2V분의 L초. 근데 간 거리가 얼마야? 아, 속도 변화. 변화된 것만 생각해야 돼. 변화량은 4V입니다. 이게 속도 변화죠. 그러면 L분의 8V제곱 요게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디귿보기 L분의 4V제곱에서 틀렸다. 답은 기억 니은. 할만하지? 아마 잘 들어봐. 너희들 풀 때랑 내가 푸는 거랑 비슷하면은 너희들 잘 푼 거야. 근데 조금 차이가 많이 나면은 내가 푸는 방법대로 좀 많이 시도를 해야 돼, 앞으로. 그래서 오늘 예제 문제를 가져온 거니까 잘 풀어보세요. 오늘 주간지는 어렵다. 약간 난이도가 있어. 이걸 다 배웠으니까. 약간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거 잘 배워놓고 주간지 풀어야 돼. 3번 풀어봐.
아까랑 또 유형이 약간 다르죠? 또 약간씩 달라질 때마다 다 틀리면 너네들은 유형마다 다 외워야 된다. 자, 얘도 한번 잘 봐봐. 어떻게 하나? 자, 일단은 A와 B가 어차피 동일 빗면에서 운동하거든? 근데 동일 빗면의 정의가 뭐니? 동일한 빗면이다 라면 꼭 머리에 박으세요. 가속도가 같습니다.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야. 그럼 뭔 의미가 되냐면 A가 봐봐 처음에 정지야. 그럼 A가 3m/s까지 갔대. 그럼 얼만큼 변했어? 3이 변했잖아. 그럼 가속도가 똑같다며. 그럼 A의 속도 변화량만큼 B도 변해야 돼요. 그럼 B는 처음 속도가 3이니까 마지막은 그냥 끝난 거야. 6이에요. 이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야 돼. 가속도가 같은 빗면에선 같기 때문에 A의 속도 변한 것만큼 B도 변해야 된다. B는 마지막에 6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잘 봐, 이제. 이 문제 중요한 문제야. A가 본 B는 또는 B가 본 A는 언제나 속도 차이가 3이어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VT 그래프가 A가 0부터 쭈루루루루루 이게 A 거래. 근데 A가 3m/s까지 빨라지면 B는 3에서 6까지 빨라진다며. 결론,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3부터 출발하게끔 시키고 기울기가 같아야죠. 맞지 않니? 자, 이거 내가 분명히 주간제에서 한번 풀었어. 잘 봐. 이걸 눕혀본다. 쭉. 그러면 A께 그대로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면 B는 그대로 3으로 등속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냐? A와 B는 어차피 이 운동이나 여기 아래 면적은 같단 말이야. 이게 다를 수가 없지. 그러면 둘의 속도 차이가 3m/s이기 때문에 항상 1초마다 3m씩 거리 차이가 나야 됩니다. 1초마다 3m씩 거리가 계속 차이 난다니까? 왜? A랑 B가 속도 차이가 3이야. 그럼 A보다 B가 3m/s가 계속 빨라. 그럼 반대로 본다면은 A는 가만히 있고 B가 3m/s로 등속하는 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A는 가만히 있는데 B가 3m/s로 계속 가면 1초마다 3m씩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몇 초 걸렸어? 그럼 몇 미터 차이 나야 돼? 6m 차이 나야 되네. 근데 왜 7m야? 이게 1이니까. 오케이? 1초당 3m씩 차이 나야 돼. 그럼 2초가 흘렀으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6m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둘 사이의 마지막 거리차가 7m라는 건 원래가 1m 떨어졌다는 거죠. 됐냐? 자, 한번 기억해봅시다. V가 6이다. B의 마지막 속도 6 맞아요. D가 2가 아니라 D는 1m입니다. 라스트. A는 3초일 때 P를 지난대. 야, 3초일 때 P를 지난다는 소리는 A가 여기부터 1초가 지나면 7m 가야죠. 그러면 이제 맞아. 근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식을 넣어도 돼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지. 그럼 지금 현재 A의 속도는 3입니다.
근데 3초일 때니까 지금부터 1초 후의 상황이에요. 그럼 쌤이 가속도 알아야 되는데요? 가속도 알잖아. 가속도는 언제나 델타 t분의 델타 v야. 몇 초 만에? 몇 미터 퍼세컨 변했어? 그냥 1.5예요. 응? 그럼 가속도가 1.5, 2분의 3. 시간 1초의 제곱. 이게 어떻게 7m 나오냐? 7m가 안 나옵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답은 기억만 맞아요. 할 수 있겠어? 이 정도가 딱 완전 심화 문제 가기 바로 전 단계 문제입니다. 자, 라스트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만 쉽시다. 아예 안 쉴 수는 없고 잠깐만 쉰다. 8페이지 4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요건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아까 문제보다 난이도가 계속 조금씩 높아진다.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제 손을 못 대네. 자, 봅시다, 이거. 자, 일단은 한번 볼게. 그림은 자동차 A와 B가 0초일 때 각각 속력 V'과 V로 9VT0만큼 떨어진 기준선 P와 Q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통과. 자, 여태까지 문제는 A와 B가 이동을 똑같이 합니다. 지금 드디어 얘가 일로 갈 때 얘가 일로 가. 대신 얘가 일로 가는 순간 얘는 일로 갑니다. 그리고 0에서부터 4t0제 동안 A와 B는 각각 등가속. 자, 가속도가 바뀐 적은 없어요. 근데 B는 속력이 증가한대. 그러면 얘는 뭐 계속 빨라지겠네? 뭐 됐어. 근데 가속도의 크기가 B가 A의 2분의 3배, 그럼 얘가 3A, 얘가 2A죠. 표는 A의 평균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평균 속도를 줬어요. 자, 이 문제도 그래프 그립니다. 잘 봐, 이제. 0에서 t0까지가 2.5v야. 그럼 이게 뭔 뜻이야? 2분의 t0 초일 때가 2.5v가 돼야 되는 거야. 에? 이게 뭔 소리야, 쌤? 아니, 너네 생각을 이렇게 해봐. 여기 올라간다 칩시다, 그냥. 그럼 여기가 만약에 v래. 그럼 평균 속력이 얼마야? 0.5v 아니냐? 중간 속력이니까. 근데 봐봐. 얘가 t초래. 그럼 여기 몇 초야? 절반이라니까. 0.5t초. 그러니까 평균 속력일 때의 시간도 중간 시간이라고. 그럼 평균 속력일 때의 시간이 2분의 t0 초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잘 봐봐. 0에서 t0까지는 평균 속도가 2.5v인데 얘는 v야. 그럼 평균 속력이 줄었지. 그럼 당연히 음의 기울기를 갖는 마이너스 가속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평균 속도가 줄었으니까. 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위에 게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자, 여기를 t0로 해봅시다. 그럼 중간 시간이 0.5t0지. 이때의 속력이 2.5v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0에서 4t0까지래. 그럼 4t0 어딘지 몰라. 여기 어디 중간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아마. 그때 평균이 v야. 그럼 이 평균이 나왔을 때의 시간이 몇 초야? 2t0일 때의 속력이 v입니다. 중간 시간이야. 평균 속력일 때 시간이 중간 시간. 그럼 여기 v로 잡으세요, 그냥. 요때가 몇 t초? 2t초. 자, 이러면 요 삼각형을 뺄 수가 있어. 요 삼각형. 그지? 여기서부터의 델타 t분의 여기에 델타 v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속도, 시간 변화랑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속도 변화로 가속도 뽑아낼 수 있다고. 그럼 가속도는 어차피 델타 t분의 델타 v면 델타 t 1.5t네. 1.5t면은 2분의 3t. 속도 변화 뭐야? 1.5v네. 2분의 3v. 가속도는 t0분의 v입니다. 이해되니? 가속도는 t0만에 v씩 변해야 돼. 자, 그럼 문제가 생겨. 잘 봐. 0.5t가 중간 시간이야. 그럼 처음이 얼마였을까? 니는 아직도 가속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야, 이 새끼들아. t0만에 v가 변해야 된다고, 가속도는. 그럼 여기 v가 변해야 돼. 전체 v가 변할 때 가운데가 2.5v야. 그럼 처음에 3v밖에 안 되지. 뭘 고민을 하고 있어. 여기 2v지. 그래야 v가 변할 거 아니야. 가운데가 2.5v고. 됐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전체가 4t야. 그럼 전체 몇 v 변해야 돼? 4v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처음이 3v야.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야? 돌아갔다는 거.
돌아간 거예요. 돌아버리겠지?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이게 이제 보이는 거지. 결론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4t0일 때가 돌아가야 돼. 그러면은 처음이 3V니까 결론 t0만에 V가 변하려면 처음 3V에서 정지할 때까지가 3t 걸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3t라고 치면 요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t초 만에 V가 변하지. 그럼 결국 마지막 속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V죠. 그래야 4V가 변했지. 결론 A가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 속도가 3V인데 이 새끼가 쭉 V가 된 겁니다. 오케이? 이건 돌아간 거잖아요. 자, 이제 문제 끝났어. A의 가속도를 구하니까 t0분의 V입니다. A가 t초 만에 V가 뭐야 이거 V가 변해야 돼. 근데 A보다 B는 2분의 3배 커야 돼요. 그럼 B의 가속도는 얼마냐? 2t0분의 3V가 돼야지. 그래야 2분의 3배죠. 결론 잘 봐. B는 2t0만에 3V씩 변해야 돼요. 몇 V 변해? 6V 변해야 되네? B의 처음 속도 얼마야? V. 몇 V 변해야 된다고? 6V 변해야 돼. 마지막 속도 얼마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로 통과하게 돼요. 자, 기억 봅시다. V'이 3V다. 맞습니다. V'이 3V. 기억보기 맞아요. 니은 보기 4t0초일 때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자, 상대 속도는 이 관점을 봐야지. 잘 봐봐. 내가 100km/h로 일로 간대. 아빠 차가. 근데 반대편 차선에서 100으로 와. 그럼 니네가 본 얘 속도는 몇이냐? 200이요. 자, 이제 외워. A가 본, B가 본,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방향이 반대면 더해. 방향이 같으면 빼. 방향이 마지막에 같죠? 방향이 같으면 빼. 7V에서 V 빼면 6V입니다. 상대 속도는 6V예요. 그래서 니은 보기 틀려요. 디귿 보기 2t0일 때 A와 B는 스쳐 지나간대. 야, 그러면은 2t0까지 각각 이동거리를 더하면 이거 나오면 맞는 거잖아. 봐봐. 2t일 때 스쳐 지나간다는 거는 얘와 얘가 서로 빡 2t만에 전체 이동거리가 9vt0가 나오면 되지. 그게 맞는지를 봅시다. 자, 일단은 2t0까지면은 여기까지만 생각해야 되네. 그러면 A는 속도가 얼마냐? 2t일 때 속도. 너네 아직도 가속도의 개념을 모르냐? t0만에 v씩 변해야 돼. 0부터 2t0까지 오면 2v 변해야 될 거 아니야. 변한 게 2v여야 돼. v지 새끼들아 이게. 그러면 2t0까지의 평균 속력 얼마야? 2v네. 항상 면적은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A의 2t까지의 면적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4vt0입니다. 자, 같은 원리로 B 거는 근데 그래프 안 그렸지만 B 거 처음 속력이 얼마냐? V. 근데 B는 그냥 가면 돼. 자, 그럼 얘는 4t0일 때가 속력이 얼마라고? 7V니까 2t0에는 속력이 얼마라고? 왜 4V라고? 2t0만에 3V씩 변해야 돼요. 그럼 2t0만에 3V 변하니까 4V 되겠지. 그럼 2t까지의 이동거리만 생각해야 돼. 2t까지 이동거리는 중간 속력 얼마야? V에서 4V의 중간이면 얼마냐 이 새끼들아.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2분의 5V죠. 평균 속력으로 2t0만큼 간 거야. 그럼 얼마 간 거야? 5vt0 간 겁니다. 이게 B의 이동거리. A의 이동거리는 얼마라 했어 아까? 4vt0. 이거 두 개 더하면
9VT0 맞네? 맞습니다. 2초일 때 스쳐 지나갑니다. 니네가 2초일 때 스쳐 지나간다는 건 뭐 속력이 다르다 그런 개념이 아니야. 스쳐 지나가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동 거리의 합이 9VT0가 되면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보기가 맞기 때문에 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자, 이건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건. 상당히 짜증났던 보기가 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잘 이해하면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